역설되지 않아요? 기를 설명해 주는데 그건 기가 아니거든요. 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이라는 건 기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라고 해야 되거나 이미 개념화되고 관념화되고 있는 건데 그건 기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의 전통이 나오는 거예요. 요상한 전통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말하라고 하는데 이미 말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상한 제스처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 느끼는 게 있고 깨달은 게 있거나 그러고 있으면 그게 되는 건데 그걸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는 기를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기라고 느끼지 않아요. 예? 기를 느낀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를 느껴봤어요? 아, 뜨거운 기운 아니면 자기장 같은 기운, 몸에 뭐 흘러다니는 기운,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죠? 그런 거 느끼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 느꼈죠.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기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고 이러하다 하니까 그렇게 느낀 거잖아요. 그게 기예요? 기 아니라니까요. 그걸 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느낀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르쳐준 운행 외에 기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오해가 생겨요. 이제 기가 이런 과정으로 흐른다고 하고 이렇게 흐른다고 가르쳐주면 그 외로 기가 가려고 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가 변화하거나 움직이려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다 똑같은 운행만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기술을 해봤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이전에 가르쳐준 그 운행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럼 왜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건 자기도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전에 책이나 어딘가에서 그렇게 하고 하니까 나도 그런 것만 느낀 거예요. 일종의 확인 사살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학교에서 수학을 1 더하기 1이 2라고 가르쳐줬으니까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일종의 교육 거세인데 거세하는 방법 중에 잘라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잘라주는 방법 아닌 방법의 거세는 이것이 이거라고 가르쳐주는 게 하나의 거세예요. 사과를 사과라고 가르쳐주면 그 이후부터는 사과를 사과 이외에 다른 곳으로 볼 수 없어요. 그건 사과 이외에 다른 곳으로 보는 그 상상력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곧 거세가 되기도 한다고요. 상당히 교묘한 길들임인데 그러면 이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치 이해를 말로 이해를 하지 않냐고 그냥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 어떤 그런 그게 기를 더 정확하게 기를 잘 이해하거나 그러면 편한데 생각도 많이 일어나요. 아까 기로 얘기했지만 기운행 하다 보면 노선을 벗어나는 운행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부해요. 그리고 노선 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가요, 또 기도. 근데 이게 기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 기가 생각이고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도 내 상상력도 어떤 식으로 다른 걸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생각은 계속 다른 것으로 이게 분열되고 변해간단 말이에요. 전에 얘기했듯이 존재하는 곳에 내가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난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게 항상 생각은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 빠져나가게 스스로 자기를 죽여요. 또 죽이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줬고요. 이 세상에. 그래서 생각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식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안 가요. 가도 돌아오고 가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기가 뭔지 이해 못하는 거는 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막는다니까요. 똑같아요. 기가 다른 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 내가 못 가게 막는 거하고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못 가게 하는 거하고 같은 현상이에요. 어떻게 이게 같은 거라고요. 같은 현상이라고 하니까 같은 거예요. 생각의 기라고 그랬잖아요. 감정의 기라고 그랬잖아요. 감정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데 또 그거 똑같아요. 그 뉴턴 새끼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뮤직계가 7개라면서요. 7개 색깔이라 그러잖아.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람들이. 맛도 옴이라면서요. 이제 오행의
오행에 빠져가지고 또 미친놈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맛은 5개 맛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도 교과서에 가르쳐준다면서 여긴 단맛, 여긴 쓴맛, 여기 이거 아니거든요. 혀 전체가 느끼는 건데 이 부분이 단맛, 이 부분이 쓴맛 이렇게 느끼고 맛도 5미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맛이 5개밖에 없어요? 밥이 무슨 맛이에요? 네? 밥맛. 그걸 단맛으로 배운 거예요. 왜 밥을 단맛이라고 이해해요? 밥맛이요. 아, 밥맛이요. 네. 밥맛이요. 맨날 먹는 밥에 해당하는 밥맛이 오미 없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아니, 맨날 먹는 그 맛을 우리는 이 혀에서 느끼는 맛이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밥은 잊어먹어요. 오미를 당연시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미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오미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욕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왜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거세하고 살고 있냐고요. 자유가 없어요. 아주 쉬운 것에서 자유를 느끼지를 못해요. 맛만 그러겠어요. 무지개도 5개고, 아니면 7개고,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여러분이 정해놓는 많은 것들. 저는 어느 책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희노, 애락, 애오, 욕이라고 했어요. 감정이 느끼는 게 7개래요. 지랄하고 있는 하는 거죠. 어떻게 내 감정이 몇 개밖에 안 돼요? 몇 개의 감정을 내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냄새 하나가 하나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몇 개의 냄새를 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냄새 하나 맡을 때마다 한 번의 감정이 생겨요. 이거 재밌어요. 다른 냄새 맡으면 다른 감정을 느껴요. 또 사람 만날 때마다 감정이 있어요. 이 사람 감정, 이 사람 냄새, 저 사람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다른데, 우리는 또 냄새도 역시 또 규정을 해놨죠. 몇 개의 냄새를 맡을 거라고 또 아마 알고 있겠죠. 이게 참 깝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솔직히 물어보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의 굴레를 두고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냐고요.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미 기하고 여러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가 아니에요. 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나 못 나오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욕망이에요. 욕구 올라오는 거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끊임없이 변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잡아지지 않는 것들이요. 그런 것을 기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계속 잡히죠. 자본주의가 여러분들을 잡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욕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가 계속 이 상품 사라고 포섭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자본주의는 우리를 포섭한다고요. 근데 자본주의가 포섭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포섭에 길들여져 있어요. 포섭되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남 탓이나 외부 탓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 것을 탓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도는 자유로움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파격적인 거고 혁명적인 건데 수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참 별나. 시작부터 이미 도가 아니에요. 도라고 배우는 것에 모든 것에 다 그건 도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런 도 아니라고. 도가 이렇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니지. 자기네 도가 막 이러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나요? 그래서 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도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기하고 공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 기하고 공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공도 또 그러니까 그렇게 자극적으로 말해줘야 된단 말이죠. 공이라고요. 정의 내지 말라고요. 다 공이라고 했잖아요.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고 또 나도 없고 내가 없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버려야지만 사실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맛도 공이라고 했죠. 오미가 아까 성향 미촉법이 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색이 정해져 있잖아요. 바보라는 얘기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맛 5개, 냄새 몇 개, 감정 몇 개. 근데 이미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은 공이라고. 색즉시공이라면서요. 색즉시공에서 색즉시공, 풍족시색이란 이
그 이론만 해도 얼마나 강대한 줄 아세요?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 대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물어보면, 맛이 몇 개예요? 물어보면 몇 개라고 해요. 지랄하는 거예요, 이게. 돌을 무슨 똥구멍으로 닦아요, 이렇게. 어떻게, 색상이 어차피 공이라고 얘기했으면서 맛이 몇 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색깔을 따져요. 색깔이 이렇게 있고, 이게 있다고. 그런 색이 어딨어요? 색즉 시공이라고요. 색즉 시공이 사물이 제법 무아이거나 이게 재행무상이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있는 척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고요. 빨간색으로 보지 말라고요.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색깔이 몇 개 정해져 있고 이 색, 저 색, 사람 형상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색즉 시공을 말할 수 없어요. 가장 간단한 건 무지개 몇 개예요. 머릿속에 떠올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이미지에 떠올려요. 의자 하면 뭐 벌써 머릿속에서 의자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걸 색즉 시공을 하면 그려지는 자기 이미지를 보면서 지랄하고 있냐라고 자기를 욕해야 돼요. 그리지 말라고요. 근데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의자라고 하면 벌써 머릿속에서 의자를 떠올리고 있어요. 사과 그러면 사과, 빨간 사과 이게 벌써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떠올리는 게 아니라고. 이건 습관이라고요. 이렇게 떠올리도록 습관 들어져 있고 내가 이게 사고 체계, 내 사고 체계예요. 떠올리는 사과 모양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과 떠올렸어요? 아우리는 안 떠올리나? 모양이 동그래요, 네모예요. 서양인들은 우리 기처럼 이렇게 동그란 사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떠올리는 사과는 뾰족한 사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봐오고 내가 먹어온 사과를 떠올릴 거라고. 그리고 내가 가장 맛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그 사과요. 그걸 떠올릴 거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대개한테나 그 사과예요. 그리고 그런 사과를 그냥 내가 떠올리고 있어서 그걸 그거라고 보고 있는 건지 정말로 그게 아니라고요. 공이라고요. 공. 아니에요. 내가 떠올리는 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쉬운 거예요. 왜 쉬운 거냐면 그리스 철학에도 나와요. 어떤 민족, 어떤 시대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그 독사라고 그래요. 표상이라고 그러는데 독사예요. 왜곡이라고요. 억견이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떠올린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서로 생활하면서 하나의 약속이나 규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면은 서로 사람하면서 소통이 안 돼서. 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편과 특수를 같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속이 있는 건 누가 모르냐고요. 그 사람들은 갖춰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사회적인 약속을 해요. 그게 언어 배우는 거예요. 언어 습득은 갖춰주지 않아도 알아서 언어 습득해요. 서로 어떤 약속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러이 할 거라고 이미 내가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좋은지 몰라요, 이 새끼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언어 배우는 게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이러이러 할 거라고. 이게 묘한 조종이에요. 묘한 뭐라고 해야 되나, 날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발음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해줄 거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말을 배운 게 아니야. 말을 배운다는 얘기 이면에는 사회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독심술을 이미 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독심술이에요. 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짰는지 보는 거잖아요. 이미 그 화투 치기 전에 점수 몇 개 나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인지한 거예요. 언어를 배웠다는 얘기는. 근데 그 다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말을 배운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걸 표상하고 비슷하게 표상하고, 그러니까 표상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또 엊그제 그 형해상 강의 그 책에 쓴 대로 죄인이라는 것도 그렇게 나오는데 죄인이라는 개념도 어렵다고 나와요. 내가 스스로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한다는 것이 쉽게 하는데 아직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비교를 못 하잖아요.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인 작업을 해요. 확인. 내가 떠올린 것이 실제로 내가 아까 사과를 얘기했는데 사과를 바깥에 있는 사과를 이렇게 찾잖아요. 벌써 머릿속에 하나 그려놓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기에 맞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 작업을 머릿속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신기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나 자기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많은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컴퓨터가 이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 있지 연산작용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연산작용을 이미 내 머릿속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하나 알게 되면 신기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사회적인 약속이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은 쉽게 배우고 이미 어렸을 때 다 체득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못해요. 근데 이미 말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다 알고 있어요. 무의식이 습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우리가 산다는 자체를 이미 이해할 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이미 다.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언어 체득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잖아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내 안에서 벌어져야 될 많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무의식이 하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도 내 의식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 나와요. 너는 시작부터 의식은 안 게 없었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도대체 네가 배운 그 무엇이 의식이 배운 거냐고요. 다 무의식이 했으면서. 날 조종하고 있는 그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게 있고 또 제가 지금 기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특수한 거예요. 이 무의식이 뭐 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것도 돼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고 다른 사람과 다른 지식이나 의식체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질문이 뭐였더라? 이게 수도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회적인 약속을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평범하게 다른 사람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거에서 문제 삼는데 사실 문제 삼지 말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요. 이렇게 말이 부정적인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다른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지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약속된 체계에서 살고 여기서 끝이라면은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듯이 안 하겠다는 사람, 수도 안 하겠다는 사람 수도 시킬 필요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보편적인 약속, 누구나 다 살아가는 그 대중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뭐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억지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고 수도가 있고 이런 지식이 있다고 말해 줄 필요가 있냐고요. 없는데 굳이 원하면 이런 게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나중에 원하게 될 거라고요.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속이나 보편적으로 통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허무해지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변해가니까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사회적인 약속이나 통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안 갖춰줘도 다. 질문.
그러면은 거기서 확장되거나 저기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마음이 커진다거나 도가 커진다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로? 이게 그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가는 게 의식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인간들이 기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구스타프 쪽인가? 아닌데 크루제프 그렇게 써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일반인들 보고 무아라고 얘기하고 자아도 없고 그냥 집단 무의식이고 기계적 무의식이고,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기계적 무의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요, 다들. 그게 자기가 의식이 협소해서 그래요. 그 부분만 그렇게만 보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의식인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가는 게 의식이 자기가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장이 일어나요. 그냥 그 전에 어제 하던 행동을 오늘도 할 건데, 갑자기 어제 하던 행동을 오늘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의식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확장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뭐 어떤 그 퍼지거나 커지거나 뭔가 대단한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 보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그 전에 보이지 않거나 그 전에 인식하지 못했거나 그 전에 무심코 지나갔던 것에 대해서 눈에 띄기 시작하게 할 때,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이미 의식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의 의식 넘어감이 평생에 걸린다고요. 쉽게 말하면 명제, 단어 뜻 하나 이해하는데 평생에 걸려요. 옛날 사람은 주역 한 구절 이해하려고 평생을 주역을 읽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일반인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뜻을 하나, 어떤 개념 하나 이해하려고 하는데 평생에 걸린다고요. 어떤 개념 하나 이해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예? 체득하는 게 힘들어요. 예,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건 쉬워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것에도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아직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서양 교육이, 서양 학문이 삶의 깊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 안 하잖아요.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둘레즈 철학이에요. 그 주름이라든가 강도, 이 얘기가 강도가 있다고요. 주름이 있다고요. 강도. 이 내공이란 말을 쓰는데 그 사람도 내공이 다르다고요. 같은 걸 이해하고 있는데 내공이 달라요. 그런 개념 써요. 동양 걸 다 가져가지고 지 거라고 쓰고 있는데,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서로 벌써 다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해하고 있는 강도가 다르다고 한다고요. 이미 알아요, 그 정도는. 근데 몇몇 사람만 알아요. 보편적으로 이 지식이 퍼지진 않아요. 그 정도 간다는 거 그만큼 힘겨운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자기가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체득이란 말이나 이런 개념을 쓰려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는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야 체득이나 체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요. 체득이라고 해가지고 몸으로 하거나 뭐 그 행동을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유치한 생각이에요. 좀 더 세분해서 얘기하면 이해 정도가 다르다고요. 이해 깊이가 틀린 거고. 그리고 이해한 깊이가 내 의식의 크기라고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가, 얼마나 넓게 퍼졌냐가 되잖아요. 하나 이해하는데, 아까 색즉시공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쉽게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말인데 개나 소나 다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해의 강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색즉시공이라 하면은 이 의미가 뭐냐고 물어요. 무슨 뜻이냐고 묻는 거잖아요. 또 무슨 뜻인지 알고 싶잖아요. 여기서 끝나잖아요. 거기에서 질문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 질문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하나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먼저 전제하에 질문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뜻을 원하냐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순간 너의 수준이 보인다 이렇게 돼요. 질문하면 입대면 자기가 바본가 천재인가가 돼요. 함부로 나 앞에서 입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이미 자기가 대답하는 방향을 정해주고 있다고요. 어떤 대답을 하라는 의미가 돼요. 하이데크가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질문을 하면 이 정도의 수준의 대답을 원한다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이미 뭘 원하는지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할 때 이미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상대의 내공이 보인다고요. 그러려면 내가 그 내공이나 개념이나 이해의 깊이라는 개념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쭉 있어야 되잖아요.